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발을 들이면 미끄러질 듯 닦여있는 거실의 강화마루, 손가락 하나로 온 집안의 불을 끄고 켤 수 있는 벽면의 패널,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직으로 뻗어 올라간 하얀 벽들까지. 성식은 그 낯선 청결함 속에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낡은 가죽. 소파가 마치 길을 잃은 미아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70평생, 그는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청춘을 다 보냈다. 거친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자식들을 공부시켰고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은 훈장처럼 남았다. 하지만 은퇴 후 큰맘 먹고 옮겨온 이 현대식 아파트는 그에게 안식처보다는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성식을 괴롭히는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들이었다. 쿵, 쿵, 드르륵. 시계 뒷바퀴가 자정을 가리킬 즈음이면 어김없이 천장에서 낮은 진동이 시작되었다. 위층에 누가 사는지 성식은 알지 못했다. 그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젊은 부부나 바쁘게 뛰어가는 아이들 중 하나일 거라 짐작할 뿐이었다. 낮 동안에는 차갑게 입을 닫고 있던 아파트가 밤만 되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웅성거렸다. 물 흐르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정체 모를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들. 성식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노려보며 누워 있었다. 예민해진 귀는 작은 소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어 뇌세포를 콕콕 찔러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밑에 노인이 사는 걸 뻔히 알 텐데. 서운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다시 깊은 외로움으로 변해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았다. 평생을 남의 집을 짓는 데 바쳤건만 정작 자신이 쉴 곳 하나 평온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그를 덮쳤다. 결국 성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에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에는 퀭한 눈을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아파트 단지 뒤편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그곳은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었다. 공원 구석 벤치 옆에는 작은 화단이 하나 있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이라 그런지 꽃들은 기운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잎사귀 끝은 노랗게 말라 들어가고 있었다. 성식은 혀를 찼다. 이 귀한 것들을 누가 이렇게 내버려뒀을까? 그는 습관적으로 허리를 숙여 화단 주변의 잡초를 하나둘 뽑아내기 시작했다. 흙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닿자 비로소 요동치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나, 귀한 손님이 오셨네. 우리 애들 화장을 해주고 계셨구려. 성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단정한 회색 카디건을 걸친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눈가에는 세월이 빚어놓은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동자만큼은 맑은 이슬을 머금은 것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물뿌리개와 낡은 원예용 가위가 들려 있었다. 성식은 왠지 모를 쑥스러움에 흙 묻은 손을 바지에 슥슥 문지르며 일어섰다. 아, 그게 꽃들이 너무 목이 말라 보여서요. 여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성식의 곁으로 다가왔다. 맞아요. 얘들이 숫기가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지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이 동네 이사 오신 분인가 봐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성식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예, 지난달에 저기 104동으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저 앞동에 사는 옥분이라고 해요. 이 화단은 내가 소일거리 삼아 돌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솜씨 좋은 조력자를 만나니 꽃들이 호강하겠네. 옥분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 하나를 건넸다. 이거 마셔봐요. 직접 덕은 둥글레 차예요. 새벽 공기가 차서 속이 비었을 텐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성식은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는 기분이었다. 구수한 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자 밤새 그를 괴롭혔던 날카로운 소음의 잔상들이 조금씩 옅어졌다. 낯선 동네, 낯선 벽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건넨 온정이었다. 성식은 차를 한 모금 머금었다. 씁쓸하면서도 달큼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다. 차 맛이 참 좋네요. 꼭 옛날 고향집 마당에서 마시던 맛 같습니다.
옥부는 그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공원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렇지요. 좋은 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우리 자주 봐요, 성식 씨. 내일도 이 시간에 차 한 잔 내려올 테니까. 성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차를 마셨다. 붉게 타오르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밤새 잠 못 이루던 괴로움이 이 작은 공원에서의 대화 속에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첫 만남 이후 성식의 하루에는 기묘한 이정표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시계 바늘이 오후 4시를 가리킬 때쯤이면 어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이었다. 평생을 시간이 곧 돈이라 믿으며 현장을 누비던 버릇 때문인지 그는 약속 시각보다 10분 먼저 공원 벤치에 도착해 엉덩이를 붙였다. 허허, 성식 씨는 참 성실도 하셔. 꼭 군대 선임 기다리는 이등병 같네. 멀리서 옥분이 꽃무늬 양산을 받쳐들고 걸어오며 농담을 건넸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보온병과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성식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다. 아유, 옥분 씨. 그냥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일찍 나온 겁니다. 별 의미 없어요. 하지만 성식의 눈은 이미 옥분이 가져온 보온병으로 향해 있었다. 그날 옥분이 정성껏 우려온 차 한 잔은 이제 성식에게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밤새 층간소음과 씨름하며 날카로워진 신경을 유일하게 잠재워주는 해독제와 같았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를 나눠 마셨다. 옥부는 주로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고 성식은 차츰 자신의 과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오, 이 나라에 내 손 안 거친 건물이 없었어요. 중동 가서 모래바람 맞으며 돈 벌어올 땐 집 생각뿐이었지.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마누라 고생 안 시키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다 해놓고 나니 남는 건 이 고장난 무릎이랑 텅 빈 거실 뿐이더라고요. 성식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평생을 타인을 위한 안식처를 짓는 데 바쳤지만 정작 자신이 쉴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허망함. 옥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성식이 내뱉는 무거운 말들을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게 오롯이 받아내고 있었다. 성식 씨, 집은 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숨소리로 채우는 거래요. 지금 그 아파트가 차갑게 느껴지는 건 아직 성식 씨의 숨소리가 그 벽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옥분의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성식의 가슴에 파동을 일으켰다. 숨소리라니. 성식에게 집이란 그저 튼튼한 골조와 깔끔한 마감재로 이루어진 공학적 결과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옥분의 말을 듣고 나니 자신이 그동안 집을 기능으로만 보았지 공간으로 느끼지 못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지고 공원에는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성식은 문득 궁금해졌다. 옥분은 어떻게 이토록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옥분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신 지 꽤 되셨다고 들었는데. 옥분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왜 안 외롭겠어요? 비 오는 날 창밖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럴 땐 저기 화단에 나가요. 내가 물을 주면 얘들이 고개를 들고 고마워요 하거든요.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생명이 하나라도 있다는 거, 그게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요. 그녀는 화단 구석에 심어진 작은 제라늄을 가리켰다. 처음 만났을 때 시들어가던 녀석이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잎을 틔우고 있었다. 성식은 그 작은 생명력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도 어쩌면 이 공원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가련한 꽃 한 송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 내일은 내가 차를 좀 준비해 올까 합니다.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 면목이 없어서요. 성식의 제안에 옥분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정말요? 그럼 난 기대를 잔뜩 하고 와야겠네. 성식 씨가 타주는 차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성식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여전히 아파트 복도는 차가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이웃들과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의 머릿속은 내일 가져갈 차 종류를 고민하느라 분주했다. 녹차가 나으려나?
아니면 지난번 보았던 대추차가 좋을까? 집에 들어서자마자 성식은 찬장을 뒤져 예전에 선물 받아 묵혀두었던 찻잎들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정성스럽게 물을 끓이는 그의 모습은 흡사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설레 보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다시 천장에서 그 소리가 시작되었다. 쿵, 쿵, 쿵. 평소 같으면 당장이라도 관리소에 전화를 걸거나 빗자루로 천장을 두드렸을 성식이었다. 그러나 찻잎이 우러나는 향긋한 냄새가 거실에 퍼지자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가만히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의 숨소리라. 옥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성식은 처음으로 천장 너머의 소음을 누군가의 삶이 움직이는 소리로 바꾸어 상상해 보려 애썼다. 여전히 신경은 쓰였지만 이전처럼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는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성식은 내일 마실 차를 보온병에 담으며 나지막이 의졸였다. 내일 오후 4시 비만 안 오면 좋겠군. 어둠이 내린 낯선 아파트 단지에서 성식의 방 불빛만이 유독 따뜻한 노란색을 띠며 밤을 지키고 있었다. 성식이 정성껏 우려온 대추차의 달큰한 향이 공원 벤치 주변을 가득 채웠다. 옥부는 컵을 코끝에 가져다 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나 성식씨, 이건 그냥 차가 아니라 보약이네요. 손맛이 보통이 아니셔. 칭찬 한마디에 성식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평생 거친 현장만 누비던 손으로 찬물을 맞추고 대추를 썰어 넣는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지만 누군가에게 대접한다는 기쁨은 생각보다 컸다. 별거 아닙니다. 찬장에 굴러다니던 걸 좀 끓여봤을 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식은 전날 밤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쳐가며 2차를 준비했다. 어제도 위층에서는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무언가 끄는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성식이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옥분 씨, 실은 어제도 위층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옥분 씨 말대로 사람 사는 숨소리라고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막상 머리 위에서 쿵쾅거리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에요. 가서 한바탕 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 참는 중입니다. 옥부는 성식의 퀭한 눈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겠죠. 성식 씨처럼 마음 따뜻한 분이 무작정 화를 내실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식 씨 위층에 누가 사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성식은 고개를 저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젊은 여자를 본 적은 있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받아주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걸 보니 애가 있는 모양인데 애들 뛰는 소리치고는 밤늦게까지 너무 소란스러워요. 옥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 하나를 건넸다. 그럼 우리 오늘 올라가 보지는 말고 문 앞까지만 가볼까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분들이 이웃인지 얼굴이라도 익혀두는 셈치고 말이에요. 성식은 펄쩍 뛰었다. 아이고, 노인네 둘이 가서 기웃거리면 이상하게 봐요.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식은 결국 옥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평소라면 복도로 나가는 것조차 스트레스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다. 계단을 한층 올라가 1104호 앞에 섰다. 성식의 집 바로 위층이었다. 문 앞에는 작은 배달박스 몇 개와 아이의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성식의 예상과 달랐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칭얼거리는 울음소리와 함께 무언가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미안해, 조금만 참자. 엄마가 금방 해줄게.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치고 젖은 목소리였다. 성식은 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젊은 여자가 성식을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열이 나는지 씩씩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누구세요? 아래층 할아버지시죠? 죄송해요. 저희 애가 아파서 밤새 좀 소란스러웠죠?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성식이 입을 떼기도 전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부터 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양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성식은 자신이 준비해온 항에 섞인 말들이 입안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성식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밤에 소리가 좀 나길래 어디 아픈가 싶어서 올라와 봤소. 애가 많이 아픈가 보구만. 여자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라 혼자 애를 보는데 어제부터 열이 안 떨어져서요. 소리 안 내려고 조심하는데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성식은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해졌다. 평생 현장에서 거친 사내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그였지만 젊은 엄마의 절박한 눈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아까 옥분이 챙겨준 사탕 몇 알을 꺼내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애 얼른 눕히고 엄마도 기운 차려야지. 내가 아래층 사니까 급한 일 있으면 벽이라도 두드려요. 내가 힘은 좀 쓰니까. 여자는 당황한 듯 사탕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성식은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쿵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성식에게 분노가 아닌 애쓰는 삶의 소리로 들렸다. 다음 날 오후 4시 공원에서 기다리던 옥분에게 성식은 어제의 일을 털어놓았다. 옥분은 인자하게 웃으며 성식의 손등을 토닥였다. 꺼봐요, 성식씨. 벽은 허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을 만드는 거래요. 이제 오늘 밤부터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성식은 옥분이 가져온 둥글레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성식의 밤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다. 소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식의 마음속에 그 소음을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위층 아이 엄마와의 짧은 만남 이후 성식의 밤은 기적처럼 고요해졌다. 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드르륵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내려왔다. 하지만 이제 성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아이고 댁도 고생이 많구먼. 애가 얼른 낳아야 할 텐데라며 혀를 차곤 했다. 신기한 노릇이었다. 마음의 각도를 아주 살짝만 틀었을 뿐인데 지옥 같던 소음이 이웃의 고단한 삶을 증명하는 소중한 신호로 바뀐 것이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성식을 집 밖으로 더 자주 이끌었다. 사실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공원에 나간 성식은 옥분을 도와 화단을 돌보는데 열을 올렸다. 70평생 거친 시멘트와 철근만 만지던 투박한 손이었지만 옥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흙을 만지는 법을 배웠다. 성식씨, 흙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딱 그만큼만 꽃을 피우거든요. 사람 마음도 사실은 흙이랑 비슷해서 자꾸 다독여주고 물을 줘야 굳지 않더라고요. 옥분은 화단 구석에 핀 보라색 라벤더를 가리키며 말했다. 성식은 그 곁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잡초를 솎아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엔 건물을 빨리 올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은 풀 한 폭이 자라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날 오후 옥분은 성식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다. 분홍빛 꽃망울이 맺힌 작은 제라늄 화분이었다. 이거 성식씨 베란다에 한번 키워봐요. 공원 화단도 좋지만 내 집 안에 살아있는 게 하나 있으면 아침에 눈 뜰 때 기분이 참 다르거든요. 성식은 화분을 소중하게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은 어딘가 이질적이었지만 묘하게 시선을 끌었다. 성식은 낡은 신문지를 깔고 베란다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놓았다. 그리고 옥분이 알려준 대로 정성껏 물을 주었다. 투명한 물줄기가 흙 속으로 스며들며 짙은 흙내음을 풍겼다. 삭막했던 거실에 처음으로 생명의 냄새가 감돌았다. 그날 이후 성식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베란다로 달려가 꽃 상태를 확인했다. 옥분에게 배운 대로 잎사귀에 먼지를 닦아주고 가끔은 쑥스러운 듯 잘 잤냐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겼다.
화단 옆에 놓아두었던 낡은 건설 자재함 대신 예쁜 화분 스탠드를 직접 짜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성식은 오랜만에 창고에서 망치와 톱을 꺼냈다. 현직 시절의 실력을 발휘해 튼튼하고 정갈한 원목 선반을 만들었다. 그 위에 옥분에게 얻어온 다른 모종들과 시장에서 사온 작은 다육식물들을 하나둘 올렸다. 며칠이 지나자 성식의 베란다는 작은 숲처럼 변했다. 어느 늦은 밤 위층에서 평소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두근거렸겠지만 성식은 차분하게 베란다로 나갔다. 달빛을 받은 제라늄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성식은 문득 위층 엄마가 생각났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지쳐있을 그 젊은 이웃에게도 이 평온함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 성식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화분 하나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 화분을 내려놓고 서툰 글씨로 쪽지를 한 장 남겼다. 아래층 할아버지입니다. 꽃 보면서 기운 내세요. 차 한 잔 생각나면 언제든 공원으로 내려오시구려. 그날 오후 4시 공원에서 성식을 만난 옥부는 그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성식 씨, 이제 진짜 이 동네 주민이 다 되셨네. 얼굴에 꽃이 폈어요. 성식은 쑥스러움에 대추차만 들이켰지만 가슴속엔 이름 모를 따뜻한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리는 기분이었다. 옥분과 나누는 대화, 베란다의 작은 정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성식의 70세 인생의 가장 포근한 마음의 화단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성식이 위층 문 앞에 화분을 두고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후 4시의 공원 벤치에는 옥분이 먼저 나와 보온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옥분의 곁에 낯익은 유모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성식 씨, 여기 귀한 손님이 오셨네. 옥분의 환한 목소리에 성식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비볐다. 유모차 옆에는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초췌한 안색의 위층 엄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성식이 선물했던 그 제라늄 화분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보다 훨씬 생기 있는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아이랑 같이 매일 들여다봤어요.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확 살더라고요. 여자는 수줍게 웃으며 성식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라고 했다. 지수는 성식의 쪽지를 보고 용기를 내어 공원으로 내려왔다고 털어놓았다. 옥부는 기다렸다는 듯 벤치 위에 챙겨온 돗자리를 펴고 챙겨온 간식들을 늘어놓았다. 자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은 우리 셋이서 작은 소풍을 즐겨봅시다. 성식 씨, 거기 앉으세요. 지수 씨도 애기 잠들었으니 편히 앉고. 성식은 엉거주춤 돗자리 끝에 걸터 앉았다. 70평생 건설 현장에서 거친 사내들과 밥을 먹던 그에게 이렇게 젊은 엄마와 인자한 노부인과 함께하는 소풍은 생소하면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옥부는 집에서 직접 부쳐온 감자전과 깎아온 참외를 내밀었다. 지수 씨, 혼자 애 키우느라 밥도 제때 못 챙겨 먹지? 원래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법이야. 많이 먹어요. 옥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수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이사 오고 나서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 눈치 보느라 늘 가시방석이었거든요. 밤마다 애는 울고 물건은 떨어뜨리고 정말 매일이 전쟁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꽃을 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성식은 쑥스러워 헛기침을 하며 참외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아니, 뭐 나도 처음엔 좀 예민했소만 옥분 씨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소. 우리 집 천장에서 나는 소리가 지수 씨네 집 바닥에서 나는 거니 결국 한 지붕 아래 사는 식구나 다름없지. 성식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옥분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벽 하나 두고 서로 소리를 듣고 산다는 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뜻일지도 몰라요. 성식 씨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셨네. 세 사람은 노을이 지는 공원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는 남편이 멀리 출장 가 있는 동안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았고 옥부는 육아 선배로서 지혜로운 조언을 건넸다.
성식은 유모차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발가락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공원의 나무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성식은 문득 이 아파트 단지가 더 이상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고 느꼈다. 옥분이 우려온 둥글레차의 구수함, 지수의 조심스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숨결이 어우러져 성식의 주변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성식 씨, 우리 다음 주에는 지수 씨네 집 베란다 정원 꾸며주러 갈까요? 성식 씨 실력이면 금방 뚝딱 만들 텐데. 옥분의 제안에 성식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에이, 내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연장 챙겨서 한달음에 달려가지요. 지수는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다.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식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예전의 날 선 표정은 간대없고 그 자리에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 특유의 넉넉한 인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위층에서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성식은 이제 그 소리가 나면 흐뭇하게 웃으며 생각했다. 오호, 지수씨가 이제 애 씻기고 쉬려나 보구먼. 성식은 부드러운 이불을 끌어올리며 아주 오랜만에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다. 평화롭던 오후 4시에 약속이 깨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성식은 평소처럼 갓 우린 구수한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 공원으로 향했다. 지순의 베란다에 놓아줄 선반 도면까지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벤치에는 옥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옥분은 나타나지 않았고 성식의 마음속엔 이름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옥분 씨가 이럴 분이 아닌데. 성식은 공원 화단을 한 바퀴 돌아보았지만 옥분의 단정한 회색 카디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성식은 처음으로 옥분의 집 근처로 향했다. 동호수만 대략 알고 있었기에 단지 내를 서성이던 중 지수와 마주쳤다. 할아버지, 옥분 할머니 소식 들으셨어요? 아까 구급차가 왔었대요. 지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성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평소 늘 건강해 보이던 옥분이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녀도 자신과 같은 70대 노인이었다. 옥분은 최근 며칠간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웃음 섞어 흘리곤 했었다. 성식은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하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만난 옥분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잠들어 있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무리한 활동과 스트레스가 겹친 가벼운 신부전이라고 했다. 옥분의 아들은 타지에서 급히 내려오는 중이었고 병실 앞을 지키는 것은 성식과 아이를 업고 달려온 지수뿐이었다. 성식 씨 오셨구려.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잠시 후 눈을 뜬 옥분이 힘겹게 미소 지었다. 성식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거친 현장에서 굳은 살 박인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옥분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합니까? 사시 약속 어긴 벌로 퇴원하면 차 10번은 더 사셔야 해요. 알았지요? 성식의 투박한 농담에 옥분이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옥분이 자리를 비운 공원 화단은 금세 생기를 잃어갔다. 며칠 사이 비가 오지 않아 흙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잡초들이 기세 좋게 싹을 틔웠다. 성식은 옥분이 없는 공원을 홀로 지키며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평화가 얼마나 많은 옥분의 정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성식은 팔을 걷어붙였다. 내가 이 화단 시들게 두지 않겠소. 그날부터 성식의 일과는 옥분의 몫까지 합쳐져 2배로 바빠졌다. 새벽같이 일어나 화단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무릎 관절이 쑤셔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위층 지수도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내려와 성식의 곁에서 흙을 만졌다. 옥분이라는 구심점이 잠시 사라졌지만 그녀가 뿌려놓은 이웃이라는 씨앗은 성식과 지수를 통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성식은 매일 저녁 병원을 찾아가 공원 화단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 보세요. 제라늄이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옥분 씨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아주 금치를 해서 갖고 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옥분은 휴대폰 화면 속 활짝 핀 꽃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성식 씨 고마워요. 내가 이 동네 이사 와서 가장 잘한 일이 성식 씨를 만난 거네요.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성식은 밤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옥분을 위해 기도했다. 이제 그 소리는 성식에게 누군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소리가 되었다. 성식은 옥분이 돌아올 벤치를 닦고 또 닦으며 내일은 어떤 차를 준비할지 고민했다. 시련은 찾아왔지만 그 시련 덕분에 성식의 마음속 화단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었다. 옥분이 퇴원하던 날 하늘은 유독 높고 푸르렀다. 성식은 새벽부터 일어나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옥분이 없는 보름 동안 성식의 손등은 흙먼지로 거칠어졌고 무릎은 비명 소리를 질러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지수와 함께 비밀스럽게 준비한 환영 작전의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오후 4시 옥분이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공원 벤치로 걸어왔다. 병색이 채 가시지 않아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멀리서 성식을 발견하자 옥분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성식 씨 나왔어요. 약속 지키느라 혼났네. 옥분이 벤치에 가까워지는 순간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보름 전만 해도 잡초가 무성해질까 걱정했던 그 작은 화단이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울긋불긋한 꽃대골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성식은 그동안 자신의 베란다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제라늄과 다육식물들을 모두 공원으로 옮겨 심었다. 뿐만 아니라 지수가 아는 이웃들에게 부탁해 얻어온 작은 화분들까지 합쳐져 화단은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화려해졌다. 이게 다 뭐예요? 성식 씨 설마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옥분의 물음에 성식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옆에 서 있던 지수를 가리켰다. 에이, 나 혼자 했겠습니까? 지수 씨도 돕고 저기 103동 세댁이랑 관리소장님도 한몫 거들었지요. 옥분 씨가 없으니 화단이 울상이길래 다들 힘 좀 합쳤습니다. 실제로 그랬다. 성식이 매일같이 화단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무심코 지나치던 이웃들이 어르신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음료수를 건넸고 어떤 이는 집에서 키우던 모종을 가져와 슬쩍 심어놓고 가기도 했다. 삭막했던 아파트 단지에 옥분의 화단이 소통의 광장이 된 것이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어루만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꽃들이 나보다 더 건강해 보여서 마음이 놓이네. 지수는 정성껏 준비해온 따뜻한 죽과 직접 담근 대추차를 내놓았다. 셋은 다시 예전처럼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옥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성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성식 씨, 이제 제가 가르쳐 줄 게 없네요. 성식 씨 손이 이젠 진짜 살리는 손이 됐어요. 시멘트만 만지던 손이 이렇게 예쁜 생명을 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식은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엔 이 손이 그저 돈을 벌고 집을 짓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온기가 담긴 손이라는 것을 그도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화단 앞을 지나던 주민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아파트의 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어색한 침묵 대신 오늘 꽃이 예쁘더군요라는 짧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성식이 그토록 싫어했던 층간소음은 어느덧 이웃이 살아있다는 안부 인사가 되었고 공원의 벤치는 외로운 노인들의 아지트가 아닌 온 동네의 온기가 모이는 심장이 되었다. 성식은 옥분의 어깨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 70,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법을 배우는구먼. 그의 가슴 속엔 옥분이 처음 건넸던 둥글레 차보다 더 진하고 달콤한 행복이 차오르고 있었다. 어느덧 아파트 단지에도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처음 성식이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느꼈던 그 시리고 낯선 공기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뒤편 공원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고 성식과 옥분이 가꾼 화단은 국화 향기로 가득 차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들었다. 성식의 베란다는 이제 단순한 화분 몇 개가 놓인 공간이 아니었다. 지순의 집 선반을 짜주고 남은 자투리 나무로 만든 작은 탁자와 의자가 놓였고 벽면에는 옥분이 선물한 야생화 그림이 걸렸다.
성식은 이제 매일 아침 거실 창을 열며 소음 대신 바람에 실려 오는 흙내음을 먼저 맡았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현관 벨소리와 함께 지수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예전에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성식이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키운 작은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물 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오늘 옥분 할머니 댁에 같이 가기로 하셨죠? 성식은 인자하게 웃으며 겉옷을 챙겨 입었다. 옥분은 퇴원 후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예전처럼 매일 공원에 나오지는 못했다. 대신 성식과 지수가 번갈아가며 그녀의 집을 찾았고 가끔은 셋이서 옥분의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다. 옥분의 집은 마치 공원의 작은 정원을 옮겨놓은 듯 싱그러웠다.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나누었다. 옥분은 성식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뗐다. 성식 씨, 이제 이 손이 참 고와졌네요. 굳은 살은 여전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생명의 향기가 배어 있어요. 성식은 쑥스러운 듯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옥분 씨 덕분이지요. 나 혼자였다면 아마 지금도 천장만 노려보며 화병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인생 70 넘어서야 진짜 집이 뭔지, 이웃이 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지수가 옆에서 거들었다. 저도요. 이사 오고 나서 정말 외로웠는데 두 분 덕분에 이곳이 제 진짜 고향처럼 느껴져요. 우리 아이도 이 정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듬뿍 받고 자라겠죠? 성식은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콘크리트 숲이었던 그곳은 이제 사람들의 숨결이 오가는 따뜻한 마을이 되어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던 층간소음은 이제 누군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안부가 되었고 무심코 지나치던 복도는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통로가 되었다. 해질녘 성식은 다시 공원 벤치로 향했다. 옥분은 집에서 쉬기로 했지만 성식은 습관처럼 사시가 되면 그곳에 앉아 있었다. 혼자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말을 걸어왔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성식은 주머니에서 옥분이 처음 주었던 둥글레차 티백 하나를 꺼내 빈 컵에 담았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부었다. 차가 우러나길 기다리며 성식은 나지막이 은조렸다. 참 좋은 인생이구먼.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노을빛은 옥분의 눈동자처럼 맑게 빛났다. 70세의 성식에게 찾아온 이 소박한 평화는 평생 건물을 지어 올렸던 그 어떤 성취보다도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오래된 정원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가을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성식의 낡은 가죽 소파는 이제 미아가 아니었다. 수많은 꽃과 이웃들의 이야기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의 중심이었다.